네, 법무부의 탈검찰화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검찰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이제 공석이 되셨고요. 네. 또 이제 후임 장관에 대한 인선이 있게 될 텐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지만 뭐 거의 대부분 이제까지 역사를 살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주요 국들의 법무장관의 출신들을 봤더니 대부분 판사, 변호사 등이고요. 검사 출신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법 체계와 제도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직전 조국 장관 또 그 직전 박상기 장관 참여정부 때 천정배, 강금실, 예, 이런 분들을 예외를 하고는 거의 예외 없이 검사 출신의 장관이셨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이 많았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법원 싶고요. 출신도 계셨습니다. 안우만 대법관. 예, 그런 경우도 계셨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호수 차관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 법무부가 거의 대부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당연시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국장급을 보면은요, 2016년 10월 박근혜 정권 거의 말기 정도입니다. 이때 보면 국장급의 검사가 9분이 그 검사로 보임되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급을 보면요, 20분이에요. 무척 많죠.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선 대한민국의 검사는 헌법상의 그 지위잖아요. 대단히 중요하고요. 수사와 수사 지휘, 또 기소 재량, 기소 독점 이런 것들을 모두 행사하시면서 또 인권 옹호관으로서의 의무도 부여받고 중립 객관 의무도 갖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의무, 그래서 선발도 상당히 엄격하고요. 그렇죠. 주어진 권한도 막강한데 이런 분들을 그냥 이런 행정직에 막 20분, 막 30분 또 여기저기 다른 부처도 파견하고 이게 바람직합니까? 검사 입장에서? 조금 검사로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국가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와서 보시니까 차관 업무를 하면서는 야 이게 조금 지나치고 본래 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느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결코 뭐 검찰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검사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제기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 법무부의 제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죠? 예. 예, 그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계시면서 가열차게 진행하신 첫 번째 탈검찰화가 바로 이런 인적인 쇄신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개개인의 어떤 뭐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가 아닌 가능하면 전문가들로 보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국장급 중에 3분입니다. 대변인, 기획조정실 실장, 검찰국장.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이고요. 네. 물론 이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정말 제가 잘 알고요. 다만 그분의 개인적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검사가 역시 이 보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급을 보시면 여전히 그래도 많이 이제 줄었지만 12분이 검사세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감찰 담당관입니다. 감찰 담당관. 지금 뭐 법무부가 이제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 우선에서 법무부 얘기를 개정을 해서 법무부 직접 감찰이 가능하도록 이제 바꾸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그래도 검사가 감찰 담당관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문민 통제 혹은 검사라는 또 검찰이라는 막강한 그런 조직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외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네. 감찰 담당관은 검사가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죠. 예. 내부를 잘 모르면 감찰을 못하니까 분명히 인정합니다. 다만 제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무르익게 된다면 충분히 외부 변호사이던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이 감찰 담당관을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감찰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검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연도 생각. 네, 다음 보시고요.
현재 그래서 일단 결과가 제가 이제 다른 그 관련 지검 고검에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후배 검사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력 저지르고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고 심지어 명예퇴직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 면직도 허용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미투 국면에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1심에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전혀 징계 없이 명예퇴직 의원 면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찰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 기능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더니 수사가 잘 안 됩니다. 관련된 압수영장 다 반려되거나 기각되고요. 그리고 자료 협조 정보 제공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적인 관련자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에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의 검찰부 같은 역할이고 그리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민간 문민 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단히 단적인 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검찰의 네. 특수성도 있어서요. 특수성 분명히 있죠. 예. 예. 이 특수성을 계속 강조할 시기는 이제 지났지 않았느냐. 특히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어 있죠. 검찰 개혁의 본질이 무엇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화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원심력, 외부로 검찰이 무한정 확대되어 나가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지만 그리고 다른 부서의 파견 검사분들을 통해서 행정부처 전체에 검찰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국회마저도 사실은 300명의 의원 중에 18분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중에 뭐 대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힘과 어떤 뭐 능력과 정보력 이런 것들이 거의 국회를 지배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요번에 보더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떤 뭐 문제제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형 로펌의 전관들이 가셔서 많은 그런 논란 이야기한 거 우리 계속 목도하고 있고요. 굴지의 대기업 재벌에도 거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중요한 뭐 전무, 상무 다 보직을 차지하고 계세요. 대한민국 전반이 거의 검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거 물론 사회 전체를 좀 다 바꾸겠다 그 욕심이죠. 법무부부터 가장 지금 검찰을 이제 문민 통제를 해야 하고 검찰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검사 내에도 귀족 검사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나머지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나날만을 보내야 하는 이런 불균형과 부정을 이런 것들을 고쳐내는 데 있어서 법무부가 제 역할 열심히 적극 해 주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